네, 반갑습니다. 자, 와우패스에서 AFK 과정을 강의하고 있는 친절한 옹교수 홍영진 CFP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AFK 자격시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요 AFPK는 보시다시피 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의 약자입니다. 보시면 이제 파이낸셜 플래너, 그래서 재무설계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재무설계사인데 앞에 보시면 어소시에이트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 이제 뭐냐면 사실 AFK는 CFP에 준하는 중간 자격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우리 CFP는 Certified Financial Planner, 그래서 여기 Certified,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격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CFP는 국제 자격시험인데, 어소시에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거 보통 회원이 있으면 준회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AFK는 코리아라는 단어가 붙음으로 해서 이 국내 자격증이고 파이낸셜 플래너의 준 파이낸셜 플래너 자격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AFK 시험에 합격하고 인증한 사람만이 CFP 시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 자격증이죠. 그래서 각 나라별로 중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 그러면 AFPJ, 중국 그러면 AFPC,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각 나라의 이름이 붙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AFK는 사실상 CFP의 중간 자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 전문 자격이죠. 자, 그래서 이 재무설계사 라고 하면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금융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이제 재무설계사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금융권 취업을 위해서 반드시 취득을 하셔야 되는 자격입니다. 특히 만약에 내가 금융권 취업을 해서 난 PB가 되고 싶어. 보통 이제 일반 은행에 가시면 창구에 그냥 앉아 있으신 분들보다 좀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좀 밀폐된 공간에 좀 약간 돈도 좀 있고 좀 그런 분들을 좀 만나서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이제 PB, 프라이빗 뱅커라고 하는데, 자, PB가 되기 위해서는 CFP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PB이신 분들은 아닌 경우도 좀 있습니다만, 현재 금융권에서 새로운 PB를 발령을 낼 때는 CFP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만 PB 발령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PB가 되기 위해서는 CFP를 따야 되는데, 그럼 CFP를 따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그렇죠, AFP부터 먼저 따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AFPK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자,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은행이라든가 보험사라든가 증권사들에서 이 CFP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면서 공부한다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미리 자격을 합격해서 오신 분들을 아무래도 좀 선호하기 하고 있죠. 그래서 이 AFK 자격을 먼저 취득을 하면 취업에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AFK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자, 요 AFK 인증 요건, 그래서 AFK 시험을 인증을 받으려면 3ES라고 하는 요 조건을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에듀케이션, 교육, examination, 시험, ethics, 윤리, 요 세 가지 요건이 되겠는데, 자, 우리 일반 다른 금융 자격증은 본인이 혼자 독학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나 시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AFK는 FPSB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과정을 이수를 해서 수료를 해야지만 시험 볼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몇몇 교육기관이 있습니다만 우리 와우패스가 가장 대표적인 교육기관이니까 우리 와우패스에서 교육과정을 수료를 하셔야지만 시험 볼 자격이 주어진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른 자격과 달리 윤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머리에 든 것도 맞는데 고객 앞에 가서 막 이것도 잘하고, 그런데 윤리가 없어. 그러면 사기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윤리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윤리 서약서에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하면 AFK 인증이 되고요. AFK 인증을 받으신 분들은 CFP 자격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접수처는 한국 FPSB가 되겠고요. 자, 작년까지 2017년도까지는 1년에 4번 시험을 봤었는데 올해부터 3번만 보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AFK 시험 보신 분들, 준비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시험 일정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토요일 날 보는 경우도 있고 일요일 날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하셔야 되고요. 3월 달, 8월 달, 12월 달 이렇게 3번의 시험을 보게 되는데 자, 3월 시험은 2017년도 교재를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8월 시험과 12월 시험은 2018년도에 새로 3월 1일 날 교재가 새로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 부분적으로 개정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뭐 세법도 바뀌고 뭐 법이 바뀌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부분적으로 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개정된 이 2018년도 교재로는 8월 시험부터 적용이 됩니다. 혹시 2017년도에 공부하셨던 분들 또는 3월 시험을 보셨던 분들이 만약에 불합격하거나 부분 합격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FPSB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료실에 정오표를 다 올려줘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자, 시험 보는 지역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까지인데 제주 시험은 3월 시험만 보니까 제주도 지역에 계신 분들은 3월 시험이 아닌 경우에는 좀 무트로 올라오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응시 자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와우패스에서 수료하신 분들, 교육과정을 수료하신 분들만 시험 볼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 응시료는 5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가세 10%가 붙기 때문에 자, 5만 5천 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요건 전체 응시를 하셨을 때 말씀이고 부분 응시를 하셨을 경우에는 3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시험 유형은 객관식 사지선다형이고요. 작년까지 200문항이었는데 올해 넘어오면서 2018년도부터는 10문항이 줄어서 190만 원이 190문항이에요. 그래서 다행이죠. 10문항이라도 줄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시간 같은 경우는요. 일요일 날 시험 보는 3월 시험과 12월 시험에는 오전 9시부터 시험을 보고요. 자, 8월 달에는 토요일 날 시험 보죠. 오후 2시부터 시험을 봅니다. 자,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봤을 때 각 과목별로 과락 기준이 40점입니다. 그래서 과락 기준을 통과한 사람 중에서 평균 70점 이상 득점을 해야 합격을 합니다. 자, 어떤 시험은 뭐 60점 맞아야 합격하는 예를 들면 은행 FP 같은 경우는 60점 맞아도 합격하잖아요. 60점 맞아서 합격하는 시험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쉬워요. 근데 70점이라는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예?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다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자, 우리 시험 구성하고 좀 배점을 보시겠는데요. 자, 우리 모듈제이기 때문에 부분 합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듈 1과 모듈 2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모듈 1 1교시는요. 총 4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게 5개지 어떻게 4과목이야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자, 여기 재무설계 개론하고 이 윤리 규정은 2개를 묶어서 같은 과목으로 분류합니다. 여기 2017년도까지는 재무설계와 윤리가 별도의 과목이었는데 2018년도부터는 같은 과목으로 묶여졌어요. 그래서 기존의 재무설계 개론이 원래 20문항이었던 게 올해부터 15문항으로 줄었고요. 자, 윤리문항도 원래 10문항이었는데 이게 5문항으로 줄이면서 이 2개를 묶어서 20문항 한 과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냐고요? 교재가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개론 교재, 윤리 교재가 따로따로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우리 강의 들어오셨을 때도 같은 교수님이 두 개를 같이 강의를 하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은퇴설계 30문항. 부동산 설계 25문항, 상속 설계 25문항 이렇게 해서 1교시에는 총 100문항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지는 시간이 이게 이제 110분이 주어져요. 시험 시간이. 그러면 이 110분이란 얘기는 보통 이제 우리 수험표도 작성하고 마킹도 해야 되니까 그런 시간들을 감안하면 한 10분 정도 떼놓으면 100문항 문제를 푸는데 100분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즉 1분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1분에 한 문제가 결코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시간 안배를 정말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1분에 한 문제 풀어야 되면 굉장히 바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상속에 정말 자신이 있는데 1번부터 순서대로 쭉 풀다가 시간 안배를 못 해갖고 마지막에 상속 뒤에 문제를 한 5문제를 문제도 못 보고 찍었어.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상속을 잘하는데. 그쵸? 예, 그럼 곤란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안배를 위해서는 1번부터 순서대로 풀지 말고 잘하는 과목을 먼저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쵸? 내가 상속을 잘하면 상속부터 먼저 푸는 거야. 그래도 돼요. 예? 잘하는 과목을 먼저 풀고 못하는 과목은 뒤로 돌려갖고 나중에 푸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잘 못해. 예? 부동산을 잘 못하면 맨 뒤로 돌려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래 잘 못했으니까 몰라서 틀리나 시간 안배가 안 돼서 못 보고 찍으나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안배를 위해서는 잘하는 과목부터 먼저 풀어라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자, 보통 이제 윤리 5문제는 거의 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과목들 전 과목을 공부를 끝내놓고 시험장 가면서 가는 길에 윤리를 달달달달달 외우고 시험장에 도착해갖고 자리에 앉아서도 시험지 나올 때까지 달달달달 외우다가 문제지 주어지면 윤리부터 먼저 풀어. 네, 그리고 잘하는 과목부터 먼저 순서대로 이제 푸시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이게 은퇴 설계 비중이 높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금융 관련한 학과에서 공부하신 분들 전공이라거나 아니면 금융권에 이미 일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재무설계, 은퇴설계가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1교시 시험이 끝나면 좀 잠깐 쉬었다가 2교시 넘어가게 되는데, 자, 2교시는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투자설계, 세금설계 각각의 30문항입니다. 그래서 총 90문항이죠. 그러면 사실 셋 다 만만한 과목은 아니에요. 보험, 투자, 세금이 셋 다 만만한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모듈 1이 좀 쉽고요. 상대적으로 모듈 2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듈 1을 먼저 합격하시고 나서도 모듈 2에서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전략은 모듈 1과 모듈 2를 함께 공부해서 잘하는 과목은 80점 이상 고득점을 하고 못하는 과목은 한 60점 정도 선방을 하더라도 전체 평균을 내서 70점으로 합격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어. 그러면 모듈 1만 따로 공부하거나 모듈 2만 따로 공부해서 각각 부분 합격 전략을 노리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합격 기준이 이 전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전체 평균이 70점 이상이면서 모든 과목, 그러니까 7개 과목에서 40% 이상의 과락 기준을 통과해야 전체 합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그 부분 합격 제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평균은 65점이 나왔어요. 전체 평균은 65점이 나왔어. 그런데 그럼 이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모듈 1은 70점 나오고요. 자, 모듈 2에서는 뭐 60 뭐 몇 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모듈 1만 합격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모듈 1의 각 과목의 과락 기준을 통과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모듈 1 부분 합격이 되는 거고요. 자, 연이은 4번의 시험 동안 모듈 2를 합격하시면 전체 합격이 돼요. 자, 반대로 모듈 1을 뭐 60 몇 점 맞고 모듈 2를 뭐 예를 들어서 70점 맞아도 얘가 이제 모듈 2가 부분 합격이 되겠죠. 그러면 연이은 4번의 시험을 통해서 모듈 1을 합격하시면 전체 합격으로 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부분 합격을 노리시는 것도 바쁘신 분들은 부분 합격을 노리시는 것도 이제 괜찮고요. 자, 애초부터 모듈별로 응시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애초부터 모듈별로 응시라면 역시 해당 모듈 시험에서 70% 이상 득점을 해야 되겠고 과락 기준을 통과해야 되겠다. 자, 그런데 이 부분 합격은 부분 합격 사실만 인정이 되지 점수가 이월되는 건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모듈 1을 합격을 했는데 모듈 1에서 고득점을 좀 해가지고 고득점을 했으니까 모듈 2는 낮은 점수로 해서 전체 70점 넘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모듈 1이 아무리 점수가 높았다라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난 부분 응시를 했는데 모듈 1에서 내가 90점 맞았어. 그래도 이거 점수는 인정이 안 된다. 아시겠죠? 모듈 2를 다시 봤을 때 모듈 2만 가지고 70점을 넘겨야 된다는 사실. 자,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수를 잘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 70점. 자, 70점 부분인데요. 제가 희망을 좀 드릴게요. 우리 시험은 A 난이도, B 난이도, C 난이도로 좀 구성이 돼 있어요. 자, A 난이도는 전체 수험생의 40%가 정답률을 보이는 문제. 자, B 난이도는 B뿔 B마이너가 있습니다만 60% 내외의 정답률을 보이는 문제고요. 자, C 난이도는 공부만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놓고 제가 80%라고 쓰는데
예, 틀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너무 쉬운 문제인데. 자, 그러면 우리 출제 비중은 A 난이도 문제가 20% 정도 출제가 되고요. 자, B뿔, B마이너가 각각 30%씩 출제가 돼서 총 60% 내외로 출제가 됩니다. 자, C 난이도도 한 20% 정도 이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제가 몇 점 맞으면 합격한다고? 그렇죠. 70점. 그러면 예, 다 공부하지 말고 이게 방대하잖아, 양이.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 내가 공부하다가 이건 도저히 모르겠어. 너무 어렵다. 그런 걸 과감하게 쓱. 예, 여러분들 TV에 광고 많이 쓱. 공유가 나와갖고 하는 거 쓱 있잖아. 그렇죠? 쓱 스킵하시고 나머지 B 난이도하고 C 난이도를 제대로 공부해서 다 맞으면 몇 점? 80점. 물론 다 맞았을 때 얘기입니다. 자, 다 맞았을 때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C 난이도하고 B 마이너 정도는 무조건 맞춰주시고요. 자, B뿔 난이도에서 10% 이내로만 실수하시면 합격한다. 예, 그러면 합격이잖아요. 예, 근데 10% 이내로 실수하는 게 누구 애들 장난이야? 쉬워? 이것도 어려워요. 그쵸? 자, 이것도 어려우니까 제가 또 희망을 드릴게요. 자, 뭐냐면 우리 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 요 A 난이도 40% 이상은 맞춰줘야 된다라고 FPSB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FPSB는 다른 시험과 달리 20% 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답률이 20%도 안 나오는 문제는 변별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답률이 20%가 안 나오는 문제의 개수만큼 가산점을 준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 봐갖고 60점밖에 못 맞았어. 예, 그런데 만약에 20% 룰이 적용된 문제가 10문제가 있었다. 그럴 수도 있어요. 10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10점이 가산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나는 사실은 60점밖에 못 맞았는데도 70점으로 합격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공부가 좀 부족했다라고 하더라도 요 20% 룰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너무 어려운 문제는 전략적으로 다 같이 틀려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20% 룰이 적용되는 문제가 많아지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해? 예, 너무 어려운 문제는 쓱 스킵을 하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자주 나오는 핵심적인 그런 문제들,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들 위주로만 확실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가장 좋겠다. 모르는 문제는 과감하게 찍어. 자, 그런데 모르는 문제를 찍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사지선다잖아. 그렇죠? 1번, 2번, 3번, 4번에 4개의 보기가 있는데 자, 우리 1번 보기가 정답일 확률은 25%, 2번 보기도 25%, 3번 보기 25%, 4번 보기 25%입니다. 그래서 우리 FPSB에서는요, 각 보기들의 정답률을 어느 정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공부한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는 무조건 맞춰주고 모르는 문제는 잘 체크해 놨다가 우리 답안지 마킹을 할 때 어떻게? 그렇죠. 가장 안 나온 보기를 찍어주면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는 거야. 고득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내가 아는 문제를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아는 문제를 많이 틀리면 나머지를 안 나온 보기를 찍으면 더 틀려. 그러니까 찍는 것도 실력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아는 문제를 확실하게 맞춰주는 그런 전략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특히 우리 와우패스에서는 시험에 자주 나왔던 이 문제은행식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왔던 그런 빈출되는 문제들, 기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문제집이라든가 모의고사라든가 합격 특강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우리 와우패스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AFK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